안녕하세요.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오피스텔형 아파트입니다. 이곳에 사는 세입자들, 최근에 아주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건물에 통으로 좀 경매 고지서가 날라와서 모두가 지금 다 건물 한 채 세입자들 모두가 지금 다 피해자인 상황인 거죠. 이 아파트 건물 2동 120여 가구가 모두 한꺼번에 전세 보증금을 떼이게 생겼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3월 달에 입주를 했고요. 올 3월 달에요? 네, 3월 달에. 그때 전세금 얼마에 들어오셨어요? 9천에 계약을 했고 근저당은 얼마에 들어오셨어요? 1억 4천. 120가구의 집주인은 한 사람이랍니다. 각 집마다 세입자들이 8, 9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집집마다 1억 4천만 원 안팎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고 합니다. 1억 4,400으로 채권 최고액이 잡혀 있었어요. 1억 4,400원. 저희도 똑같이 1억 4천. 저는 이제 전세금은 8,500이고 예. 그 채권 최고액으로 근저당할 때는 1억 3천 정도. 그런데 그렇게 많이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계약할 때 당연히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걱정은 됐죠. 걱정은 됐지만 이제 부동산 말만 듣고 예. 안전하다는 말만 듣고 이제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예. 이제 정확하게는 6월 27일 날 떴더라고요. 경매 진행을 한다고. 안전하니 전혀 걱정 말라 하는 부동산 말만 믿었다는 겁니다. 부동산에서 써준 거예요. 예.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전세금을 보증한다는 보증서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쪽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 써줬어요. 그런데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세입자들은 이 아파트 세입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건물 피해자분들도 같이 오셨거든요. 오신 분들이 다 여러 군데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렇게 두 분 다른 건물. 이렇게 부르면 한 건물. 건물 형태가 다 똑같습니다. 임대인이 건물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바지라고 추정을 하는 게 이인 때 확인된 피해 세입자만도 건물로 따져도 28개 동. 그러니까 수백여 가구에서 최대 수천여 가구에 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집주인은 모두 몇 명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랑 다 겹쳐요. 부동산 중개했던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고 다 엮여 있어요. 피해 세입자들은 집주인들을 경찰에 집단으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깡통 전세라는 말 안 믿었었어요. 네. 설마 내가 사는 집이 그렇게 될까? 그랬는데 지금 진짜 쉬운 말로 치면 안 좋은 말로 치면 깡통도 찌그러진 깡통에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런 종류의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신축 빌라들입니다. 예, 전세금은 얼마였습니까? 2억 7천만 원이었고 예. 계약 당시에 분양과 동시에 계약을 하면서 분양사 저희 집에 한 번에 이렇게 거래가 그렇죠. 이루어졌죠. 보통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집주인에게 집을 파는 매매 계약과 집주인이 그 집을 전세 주는 전세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전세를 계약할 당시에 지원금이라며 돈까지 줬다고 합니다. 분양사에서 대출 이자라는 걸 준다고 하면서 이사 당시에 700만 원 정도를 바로 계좌이체 해줬어요. 여기서는 신축이다 보니까 분양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분양사무소에서는 그래서 지원금을 주는 거다. 그런데 전세 기간이 끝날 때쯤 해서 이제 이사를 갈 테니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속된 말로 배째라는 식이었다는 겁니다. 종부세를 안 내서 신용불량자가 됐으니까 이 집을 얼마에 매매로 내놔라. 팔리면 그 돈 주겠다. 줄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버티는 집주인. 알고 보니 이런 빌라만 1200세대 넘게 소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1200채는 확실한데 그 뒤에는 왜 불확실하냐면요. 22년도에도 계속 계약을 했고 팔아 제끼고 또 샀대요. 몇 개.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찾기 위해선 물적으로, 정신적으로 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저는 변호사 선임하는데 700만 원 들었거든요. 그게 뭐 무조건 성공한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이자를 계속 내야 되고 경매를 받았다고 한들 그걸 해결해야 되면 계속 또 나는 빚이 생기고.
요즘 신축 빌라를 이용한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가 극성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2억 5천만 원에 분양하는 빌라가 있으면 분양대행사나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보증금 2억 8천만 원짜리 세입자를 먼저 구합니다. 차익 3천만 원은 자기가 챙기고 일부는 리베이트로 공인중개사에게 줍니다. 그리고 집주인으로 이름을 빌려줄 사람 A씨를 구해 매매 계약을 하게 하고 A씨와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자금 여력이 없는 A씨가 집주인이 되고 사실상 돈은 분양 대행사나 공인중개사가 챙기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는 집주인이 세입자보다 돈이 없다라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전세 금액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올라가주면 상관없는데 주변 전세 시세보다 못해도 5천만 원, 1억씩 비싸게 맞췄다 보니까 요즘 뭐 전세 금액대가 올라갔어요 라고 해도 그만큼 못 쫓아가면 오히려 전세 금액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집주인들이 그거 돈을 돌려줄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자, 그렇다면 피해를 막을 방법은 뭘까요? 전세 입주 1년 이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임차인이 보증 가입 신청 가능한 시기는 그 대항력을 갖추고 나서부터 가능하고요. 대항력이라 하면은 이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점유 이 세 가지를 갖추시고 나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신청 그 요건은 그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보다 일단 같거나 낮으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각자 알아서 잘해라 하는 것도 문제죠. 무엇보다도 정부와 사법당국이 전세 사기로 이익을 보는 분양 대행사, 공인중개사까지 강력하게 처벌해서 전세 사기를 뿌리 뽑아야만 합니다. 모든 걸 오히려 수사를 확대해서 관련된 사람들을 다 엄벌에 처해야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그냥 뭐 대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요, 전세보증보험 들어라. 근데 그렇게 되면 뭐입니까?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게 그건 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밖에 안 해요. 들불처럼 유행했던 갭 투자가 실패하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가 남발하고, 전세 품귀 현상 속에서 교묘한 전세 사기들까지 판치는 형국.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 몫이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악순환이 수년째 계속되는 이유를 피해 세입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투자를 실패하면 본인만 망하면 되잖아요. 이건 지금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벌린 일로 지금 몇백 명이 계속 피해가 있는 거고, 저는 법이 너무 웃긴 게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도 안 되고 그 책임을 다 당한 사람이 져야 되잖아요. 후스토리였습니다.